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사를 받다 보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겠느냐 이렇게 수사관이 이제 물어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면 뭔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사람이 할 경우 호흡이나 맥박 이런 심리 생리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진실을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독하는 이 수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리 생리 검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 탐지기 기계 자체는 정확하고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답변에 대해서 호흡이나 맥박 이런 심리 생리 반응을 이제 그래프로 이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판독할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판독의 결과는 진실 혹은 거짓으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진실, 판독 불가, 거짓 이렇게 3단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은 이제 탄로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결국 해석이나 판독은 이걸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관의 주관이 이제 개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일관된 판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죄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왜 검사하자라고 하고 검사는 또 왜 시행을 할까요? 이게 수사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뢰하지도 않는 검사를 할 이유는 당연히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심리생리 검사는 이게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가령 이 당시 술에 취해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없다라고 하거나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다 라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다 거나 아니면 정신과적 질환이 있거나 이럴 때는 아예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 대상으로 이제 삼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면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좀 살펴보자면, 이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랑 피의자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그때 하게 됩니다. 이제 오해나 착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 대상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서로 A라는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아주 분명할 때 갈릴 때 이때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령 만졌다 여부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만졌느냐 착각으로 만졌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이 개입된 거이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찰에 피해자나 고소인이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되면은 피해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장 요지나 진술을 듣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피의자는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 어떤 부분이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고 다른 증거로 이제 확인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도 이제 수사기관에 좀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이게 하는 경찰이나 검사가 있을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찰서에서 진행이 되지는 않고 소속 경찰청, 가령 이제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도 어디 경찰서라고 한다면 경기지방경찰청에 의뢰를 하게 되고, 검찰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방검찰청 소속 과학수사부서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 수사관이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나 여기서 이제 파악해야 될 쟁점에 대해서 이게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검사관은 수사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쟁점을 듣고 거기서 이제 질문지를 추출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 쟁점을 잘못 파악하거나 쟁점을 잘못 추출해서 잘못 전달할 경우, 그러면 검사관도 질문을 잘못 선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검사 결과에 있어서 또 오류로 이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당신은 그때 강간하려고 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질문 같지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강간이란 법률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법률 용어를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가 있고 강간을 어떤 의미로 파악하는지가 사람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간을 하려고 했습니까?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도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생각만 가지고 범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강제로 눕혔습니까? 아니면 몸을 누른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질문을 해야지 강간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런 거는 질문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떤 질문들을 나한테 했는지를 잘 기재를 해놔야지 이 부분을 나중에 반박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변호하는 사건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미리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된다 라거나 반대로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잘 이게 정리를 해서 의견서로 담당 수사관한테 먼저 제출을 합니다. 그래야지 오류를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항상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면 어때? 혹시 결과 잘못 나오면 법원 가서 부동의하면 판사가 증거를 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므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증거 목록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서 거짓으로 나왔는지 진실로 나왔는지 이걸 기재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이 판사 입장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으로 나왔구나 진실로 나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판사도 사람인데 이미 이 부분을 머릿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치열하게 무죄 다투는 사건에서 조금이나마 불리해질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히 판단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면 반드시 진실이 나오게 돼야 됩니다. 심리 반응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원리를 이해하고 가야지 당황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심리 생리 반응이 현격하게 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짓말 탐지기가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명하게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약간 애매하게 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사람별로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런 분들이 실제와 다르게 진실로 안 나오고 판독불능 혹은 거짓으로 이게 판단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심리 반응을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제가 변호를 해보거나 관련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거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이게 조언을 드리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게 좀 애매하다, 자신이 없다, 혹은 불리한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동의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 사유를 좀 적절히 드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자신 없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모양새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통상은 나 거짓말 탐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짧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혹은 결과 신뢰할 수 없어서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는 게 가장 간명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외 사건의 양상에 따라서는 적절한 사유를 댈 필요도 있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은 뭐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적절한 사유를 들어야지 막연히 뭐 객관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할 이유도 없는데 적절한 이유도 못 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좀 의심할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관련해서 보통은 증거 능력 없다, 뭐 나중에 부동의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본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이메일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제안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